기자회견 당시에 2014년부터 개인 계좌 부분을 밝혔지만 기자회견 직후에 2012년, 2013년에도 개인 계좌가 모금에 쓰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셨는데요. 윤미향 의원이 저 자리에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대답을 적었습니다. 2012, 2013년부터 개인 계좌가 모금됐는데 왜 기자회견 때 그 부분을 쏙 뺐느냐. 혹시 아파트 구매 이전이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2012년 계좌는 개인 명의가 맞지만 전적으로 납입기금 전용 목적의 계좌다. 혼용 계좌는 2014년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계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혼용 계좌라는 단어를 밝히면서 문득 궁금증이 드는데 고승덕 의원님, 네. 그렇다면 2012년에도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모금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전적으로 모금 목적에 맞춰서 썼다는 주장인 것 같고 2014년부터의 계좌는 혼용 계좌였다라는 것은 이 모금 저 모금 혹은 이 돈 저 돈이 섞였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납입기금이라 그래서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그 돈 들어간 것과 또 혼용이라 그러면 자기 개인 목적의 돈이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혼용의 뜻은 이제 명확치 않은데, 약간 기자님들이 2012년도는 왜 이야기 안 하냐 하니까 이제 해명한다고 밤에 이제 올린 그 페북 글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혼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해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자분들이 이제 물어본 그건 굉장히 많은 의혹이라든가 의문 중에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페북에다 올렸을 때, 그럼 나머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출장을 간다거나 또 뭐 장례 관련해서 모금한 이런 계좌가 예를 들어서 4개가 지금 언론에 제 기억으로는 있는데 그 중에 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금 밝히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나머지 3개 이상 그 계좌는 어떤 상태냐? 그건 혼용이냐 아니냐? 만약에 2012년도만 혼용 안 했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다른 계좌들은 혼용했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명이 좀 너무 이렇게 종합적인 게 아니고 단편적인 게 되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원래는 고승덕 의원님, 그 공식 계좌가 있다면 개인 계좌가 동원돼서는 안 되고, 물론 2012년은 공식 계좌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개인 계좌를 동원했더라도 혼용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혼용했다 그러면 사실 조금 더 해명을 해주셔야 되죠. 어떻게 혼용했느냐. 무슨 돈과 무슨 돈을 섞었는지. 예, 근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2014년도 이전은 혼용 안 했다. 딱 한 계좌에 대해서만 또 말하니까 사실 1990년에 이제 정대협이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30년의 어떤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도 분명히 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의 명분에 약간 흠이 될 만한, 왜냐하면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면은 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단순한 계좌, 민주당 안에서도 왜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느냐, 까버리면 서로 좀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계좌뿐만이 아니라 또 정대협 돈을 그럼 뺏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것도 시원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게 터져나온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성실하게 저축해가지고 월급을 모아서 착실하게 아파트를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를 했습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자기 단체, 자기가 대표자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도 셀프 월급이잖아요. 그럼 정하기 나름인 건가? 뺏은 돈이 다 월급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검찰 입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4대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정대협에서 가져간 돈은 아마 검찰에서는 횡령이라고 의심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윤 의원께서 이건 4대 보험 처리는 안 했지만 월급은 월급이다, 실제로 내가 4대 보험 처리한 비용을 줄이게 했다 하게 되면 일종의 탈세와 4대 보험료 어떤 탄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다 보면 좀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지금 어제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걸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올렸냐면 기자회견 때 2014년 이후 개인 계좌가 혼용됐다, 법인 계좌와 따라서 2012년에 산 아파트에는 전혀 개인 계좌에 들어온 모금들은
모금했다거나 기부금들이 유용될 수 없었다 이 얘기인데 그러고 나니까 언론들이 제기를 했죠. 2012년, 2013년에도 개인 계좌 모금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기자회견문에도 개인 계좌 얘기를 언급하면서 처음 거둔 게 2012년 나비 기금입니다라고 본인이 밝힙니다. 다시 얘기해서 2012년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해명 뭐냐면 2012,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개인 계좌로 모았는데 그거를 한 사업은 개인 계좌 다 모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2014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사업을 두고 개인 계좌를 모금한 게 있고 법인 계좌를 모금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이 양 계좌가 혼용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뜻을 어제 밝힌 거고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2014년 이후에 했던 사업 중에 혼용 계좌로 모금을 했으면 전체 모금액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윤미향 의원밖에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 계좌야 법인들이 볼 수 있지만 개인 계좌는 개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 모금액이 얼마냐? 이건 윤미향 의원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가 잘못하면 더 불투명한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리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검찰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 같아요. 윤미향 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특히 그 혼용 계좌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 계좌 부분에 모금된 후원금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도 검찰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제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불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병임 비대위원님, 예. 무분별한 언론 보도,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에 상당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과대하게 여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아마 그런 인식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보면 그동안 쌓아온 여러 경험에 의해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언론에 대한 개혁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과거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건들이 불거질 때 언론의 여러 의혹 제기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도 상당히 맥이 다 일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는 진실로 드러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내용이 의혹으로 그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보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야권에게 불리했던 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의 보도도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인된 팩트만을 중심으로 언론이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과거 민주화에 대한 정신들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항쟁이 있을 수 있었던 기저의 배경에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그 당시 언론, 특히 동아일보 등에 대한 이 기자 정신들에 의거한 보도들이 앞다퉈서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 시점을 되돌아가서 본다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아직 밝혀내기 위한 단초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의혹의 보도였을 것이고 그것이 진실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역사가 증명하듯 언론의 의혹 제기로서 사회가 진을 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건도 과연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 이후로 언론이 이렇게 앞다퉈서 의혹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안성에 있었던 쉼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드러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개혁과제로 치부해버리게 된다면 혹시 권력과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언론의 재갈물리기 아니냐라고는 비판에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